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원래는 오랜 시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가 20세기 초반에 영국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국에서 하는 동북아 공정처럼 자신들 그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한테 유리한 중국의 동북사관처럼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역사관을 주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자기들 말로 팔레스타인이라 안 부르고 가나안이라 표기를 하고 국제 지도 같은데 또 오랜 시간 동안 국제사회에 로비를 하고 힘을 행사해서 지금은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지명이라는 것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노력 덕분인지 세계인들은 팔레스타인 하면은 이곳 땅덩어리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자치정부 세력만을 지칭하는 그런 한정적인 명칭으로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란 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땅덩이이고 아주 옛날 고대부터 유대인 계통과 이슬람 계통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개장터처럼요. 또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이 신민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자기들만의 따로 DNA 유전학적으로 유대인 계통이 엄연히 따로 존재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팔레스타인들과 구분되는 신민들, 즉 유대인 계통이 정말로 인류학적으로 정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인류학자들의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여기 있는 원래 살던 소창민들이나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결국 그대로 뿌리를 가면 이 지역에 다 부족민들처럼 여기 섞였다 저기 섞였다 하면서 피를 나눈 그 지역의 원래 한 뿌리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이곳에 살던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서로 간에 이 나라 저 나라 소속으로 바뀌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종교를 개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믿는 이 민족을 종교를 믿으면은 여기 와서 장사하고 시민권도 얻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상대 지역민으로 융화되어서 섞여서 살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여러 군데 있던 그 고대 역사부터 이 국가라고 할까요? 이 집단들은 서로 간에 다양한 토착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들을 서로가 존중해줘서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서로 배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은 유대교와 지금의 이슬람교가 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서로 믹스돼 가지고 옆집은 유대교 사람, 쟤는 이슬람교 사람 아무 문제가 없이 형제처럼 살아왔고요. 또한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종교도 사실은 그 뿌리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가 아니고요. 비슷한 종교인데 마치 제가 기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보면 장로교 또 예수교 뭐가 있나요?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죠. 디테일에 차이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지역에서 원래 있던 신앙이 발전해서 조금씩 교리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금 종파가 분리되시 나눠진 게 뭐냐? 바로 지금의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셋 다 우리 어떤 그 시족주 족보를 보면은 중간 시조가 있고 중간 시조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 갖고 역사적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나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역사 속에 신화 속의 인물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가면은 희한하게도 이 작은 도시에 유대교의 성전이 있고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고 기독교의 성지가 전부 한 구역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이게 신화 속에서 나오는 성서나 뭐 유대교의 경전이나 이슬람교의 경전에서도 기독교의 경전에도 모두 공통으로 등장하는 그분 바로 아브라함이십니다. 뭐 신에게 이제 믿음을 뭐 시험하려고 네 아들을 뭐 제물로 바칠 것이냐 해가지고 정말로 신을 믿고 바치려고 하니까 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야 됐다 충분히 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같은 인물 같은 식의 이름을 가지고 같은 신화가 세 종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좋게 그 지역에 잘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누군가는 자신들이 더 특별하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의 종교가 더 우월하며 자신들의 교리만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나게 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의 종교와 문화를 아래로 보고 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시작했고요. 오직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만 신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정당성을 갖추었다면서 나머지를 모두 가만둬선 안 된다. 신의 의지를 어지럽히는 놈들이다 해서 처단해야 할 이교도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고대에서부터 우리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게 언제부턴가 상호 존중의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뭐 중세 십자군 전쟁 뭐 그런 거 있던 때인가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떻게 그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부딪히면서 전쟁이 나는가를 보여주는데 재밌는 건 이 전쟁을 보면은 얼마나 서로 간에 다른 종교를 갖고도 그 안에서 화개장터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얼마나 평화롭게 잘들 살았는가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나머지는 다 때려 죽여야 할 어떤 이교도로 보면서 십자군 전쟁 이제 여기서 뭔가 알력이 생겨서 큰 전쟁이 생기는데 이슬람의 어떤 그 황제가 와가지고 자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만 하냐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유를 하다가 또 싸우다가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죠. 참고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감독판, 여러 삭제가 덜 된 감독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할리우드 자본이라는 게 할리우드 생태라는 게 유대인들한테 거의 지금 잠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고 특히 2차 대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영화로서 문화영화로서 전 세계 미국의 영향력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들의 땅을 나라를 세우고 그쪽에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정당한 것인가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원주민 토착민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쁜 놈들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어떤 문화 선전을 영화를 이용해서 10수년간 해왔죠. 그런데 리들리 스콧의 이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당시 그런 기조에 비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유대인의 편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화나 어떤 매체, 문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중화민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동북아 사관 자기들이 가진 걸 전 세계에 퍼치는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은근히 섞어 넣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편, 선한 민족, 그들은 악의 그쪽에 이슬람 세력들하고 싸우는구나라고 꾸준히 세뇌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동북아 사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중국에 비하면 사실 속국이었고 뭐 형편없는 민족이었다. 한민족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세뇌한 것처럼 그런 편향적인 시각이 분명히 헐리우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역사에 근거해서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서로 종교를 배타적으로 하면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신민이란 교리를 만들어서 어차피 그 지역이 옛날부터 같은 피고 같은 인종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는 한 친척이었을지도 모르는 사이를 서로가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피해 항쟁을 불러왔는가. 이 영화를 보면 다들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죠.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저 외국의 어떤 지금 사이트인데요. 이것이 지금 문화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요. 이 영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직 안 봤으면 꼭 보라. 볼 때 베이루트의 무슬림들이
할리우드 영화도 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기억하라. 항상 베이루트의 무슬림들은 모든 영화를 통해서, 그렇죠? 맨날 테러리스트 사람도 아닌 것들 해가지고 그리 이제 막 델타포스부터 해서 미국의 특공대가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막 빵빵 터뜨리고, 시원시원한 액션 영화도 항상 그런 식이었죠. 테러리스트 하면 무조건 여기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이미지를 만들어왔던 할리우드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타지에서 떠다니면서 핍박을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유럽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상권이나 뭐 대부업이나 어떤 경제 쪽을 다 그 당시 아주 오래 뭐 중세나 이런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전 디테일한 거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 주십시오.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가 상업 같은 거, 돈 빌려준 대부업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천하게 봤었죠. 왜냐하면 예전 문화들이 다 정신 문화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전 세계가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같은 물질 자본주의를 중요시한 거 이제 그 반발로 넘어왔지만 20세기에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서도 실제 어떤 상업이나 대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천한 걸로 봤고, 그래서 중인 신분처럼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온 근본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생활하는 이민족 같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잡을 수가 있었죠. 근데 점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힘이 커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뭐 전쟁이나 이런 데서 돈을 대주고 뒤에서 전쟁을 후원해주고 왕과 귀족들을 후원해주고 했지만 정작 전쟁이 끝나고 그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딴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트집을 잡아서 유대인 놈들 때문에 전쟁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갚아야 될 전쟁 비용을 안 갚고 딴 나라로 추방하고 이런 뒤통수 맞는 일을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쫓겨다니면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들끼리 배타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죠. 우리끼리 도와야만 산다. 그런 식으로요. 참고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화교분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화교분들이 어떤 그 아픔의 역사가 있죠.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다 통틀어서 아시아 중국 사람들이 제일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화교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시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자기 나라 말만 쓰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들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들끼리 항상 돈 이렇게 뭐 사업 한다고 하면 자기들 카르텔로 대부부터 해서 뭐 도와주는 거 다 해서 자기들 사업 다 일으키고요. 유대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욕할 수만은 없죠. 굉장히 든든한 우리나라 뭐 한인들은 외국에서 이제 뭐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이런 거 카르텔을 지켜가면서 절대 자기들끼리 사기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대인이나 화교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시고 하면 가장 수도에 막 고층 빌딩이 있는 데서 벤츠 BMW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원주민, 그 나라의 원래 사람이 아니라 전부 화교들입니다. 그리고 저기로 뭐 시골로 막 저기 관광 가가지고 거기 막 옛날 우리나라 같은 민속촌 같이 해서 막 춤추고 막 하고 나중에 팁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그 지역의 원래 토착민들이고요. 경제계통이 완전 윗부분을 동남아시아의 이 아시아의 유대인은 화교죠. 그 화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딱 실패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이 더 독해가지고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권을, 상위 경제권을 꽉 주름 잡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보통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보다 더 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쨌든 이렇게 유럽이나 그쪽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라기보다는 원래 그 지역 사람이고 이민족인데 가만 보면 모든 부와 이런 것들,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눈으로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뭔 일 생기면 저놈들이 잘못했다 해서 마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조센징들이라고 일본에서 뭐 들어서 막 대지진 일어나니까 한국 놈들이 다 뭐 잘못이야 갖고 막 때려 죽인 것처럼 그런 박해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박해를 드디어 20세기에서 유대인들이 받죠. 뭡니까? 2차 대전 때 바로. 예. 그때 파시즘의 열풍을 타고 역시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막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해갖고 지금 독일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불만, 초인플루아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것을 전부 그 분노를 모아가지고
극우 어떤 그 이상한 이제 꼴통이 나오죠. 그게 이제 히틀러죠. 근데 히틀러가 결국 이렇게 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왜 힘드냐, 뭐 어떤 놈들 탓이냐, 항상 그 사람들의 분노를 저놈은 찢어 죽이자 뭐 그런 식으로 저놈이 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뭔가 항상 그 분노를 이용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걸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이후부터 전 세계에 불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자기 다시 힘을 합쳐서 어디 가서 정말 눈치 안 보고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 떳떳하게 살자 이런 운동 바람이 유대인들 안에서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신지식인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 신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자기들이 출발했던 이 거대한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치하는 협동농장도 짓고 뭣도 하고 상권도 만들고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고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킹덤 오브 헤븐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친절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여기다 올라와서 자치촌 정착촌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 자신들의 원래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성전이 밀집한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 인접한 이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들이 부르는 게 자기들의 명칭으로 부르는 게 시온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즘이죠. 당시 영국령의 통치를 받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던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돌아온 애들이 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외국에서 선진문물, 재력과 학력을 겸비해서 선진문물을 저기서 다 배우고 온 엘리트층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귀농을 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근데 보통 사람이 귀농이 안 온 게요. 다 막 변호사, 판검사, 의사, 뭐 저기 뭐 재벌 그런 애들이 여기 와갖고 이장님한테 와서 인사하고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어차피 다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와서 여기서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예전에 다 형제였고 이웃 사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처음 시오니즘이란 걸 주장하고 이렇게 하자고 행동에 옮긴 유대인 세력들은 유대인 안에서도 지식층이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를 겪고 굉장한 신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좌파, 사회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죠. 이게 지금 아무리 민주사회 대한민국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좌파에 대해서 뭔가 있는 그대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눈치가 쓰입니다. 아닌데 나 지금 이러다 날 빨갱이로 몰고 누가 오해하고 어디다 신고하면 어떡하지? 말만 자유민주주의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뭐 시작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뭡니까? 그 이전 19세기까지 있던 그 봉건제도, 신분제도 거기서 우리 뭐 동아혁명 하기 전에 아니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상민 뭐 너 쌍놈의 새끼냐 했던 것처럼 모든 그 지구의 부를 일정 그 신분제도에서 귀족만 가져가면서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개처럼 일하고 해도 인생의 어떤 생활이 너무 비참했던 사람들한테서 뭔가 바람이 불죠. 평등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똑똑한 전 세계의 지식층, 문학의 인사,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유럽에서부터 부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평등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만들 거냐. 자기들만의 어떤 다 시스템, 그 사회주의,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정말 예전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뭐 정도전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인류가 몇백 년간의 그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신분제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인류가 정말 새로운 정말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시대를 만들 수 있구나 개화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한 희망에 부풀어 있어가지고 굉장한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뭐 예전 그 왕을 모시는 그거를 그대로 뭐 이어가지고 거기서 좀만 개선하면 된다는 왕당파도 있고 민주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공화파도 있고 그 다음에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가 싸운 게 아니죠. 조금씩 서로가 어떤 사회 이념에 대한 생각
사회 개혁에 대한 생각들은 다 조금씩 달리하면서 주장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서로 상의해서 합의돼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서로가 인정해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20세기 초반까지 상당히 이어집니다. 전쟁으로 뭔가 크게 변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만 봐도 오펜하이머 그 원자탄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교수도 보면은 그 사람도 그러고 그 사람 부인도 그러고 사회주의 사람들하고 어떤 강연회도 가고 이념도 나누고 어떤 운동도 사회운동도 하고 하죠. 그 전까지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너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반으로 갈라지고 각 국가와 기득권 사이에 이념적으로 서로 똑같죠.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가 처음엔 잘 지나가 나중에 못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쪽이 이제 나쁜 것만 서로 부각하게, 그리고 아무리 처음에 좋은 종교나 사회 이론이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써먹는 애들이 이제 다 망가뜨리죠. 인간들의 어떤 탐욕에.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의도에서 사회주의도 이러다 또 잡혀간다나. 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지금의 이제 악독한 공산주의로 그걸 이용해서 또 자신들의 개인 사욕을 잘못 이해하고 애초에 좋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또 적용시키면서 결국은 아주 이론상으로는 좋았던 거를 실제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지금 굉장히 폐해가 큰 그런 제도가 돼서 전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메카시즘 선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쥐잡듯이 잡으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막 다 마비되면서 어떤 광풍이 불었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원자탄 영화가 아니죠. 사회운동 그런 사람들의 냉전 선동에서 광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희생되는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죠. 자, 그래서 다시 시오니즘 얘기로 돌아와서 이쪽에 와가지고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시오니즘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자치촌을 만들어서 같이 좀 귀농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재력도 가지고 굉장한 지식층이고 다 엘리트층인데 특히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자 할 때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뭐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들이 아니시면 잘 모르시는 영화일 텐데 제목이 1900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좀 유명한 감독이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고 주연은 로버트 드니로하고 프랑스의 제라르드 파르디유인데 보면 굉장히 오랜 영화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든 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인데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 영주와 그 소장농의 신분 계급, 우리나라의 뭐 양반과 상민처럼 오랫도록 그 유지됐던 서구 사회가 사상의 바람이 불고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일듯이 거기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민주파, 뭐 왕당파, 뭐 좌파, 이제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상의 혁명이 불면서 어떻게 시대가 격동하는가. 근데 서로 간에 공정하게 잘 해보자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서로가 잘못 또 그 사상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서로 또 원수가 되고 네 생각은 절대 용납 못하고 내 생각만이 맞다 하면서 또 서로 반목하고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원한이 쌓이는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화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상이 나와도 인간들이 그걸 적용을 잘못해서 전부 결국은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니까 다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가는가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사회주의 당파하고 민주주의 당파가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나중에 공산 독재 체제로 변질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홍범도 장군 얘기가 좀 시끄러웠죠. 어쨌든 당시에는 외세를 벗어난 이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과 공동체의 평화 사상을 견지하려는 이 순수했던 사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지만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꿈꾸고 여기에 귀농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강경하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종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리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기를.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여기 귀농이야. 원래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어. 내가 배우기론 그래. 우리 종파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리에서는, 유대교 경전 교리에서는, 그리고 우리 유대교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여기 원래 살던 이놈들은 다 이단이야. 얘네들은 가만두면 안 돼.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서 하느님의 성전 땅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악마무리들, 이단들 전부 다 몰아내고 말살시키고 이 안에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교리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추종하는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라고, 그것이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준 사명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 근데 지금 보면 맨날 가갖고 이장님하고 뭐 비닐하우스 만들고 뭐 하고 협력하고 지금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죠. 즉 그들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화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항상 그 사람들을 한 단계 아래로 보았고,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아는 것도 없고 자기들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층으로 살다가 왔는데 답답했겠죠. 말도 안 통하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또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이 땅에 사는 지금 다른 민족들은 다 우리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고 탄압해도 이것은 신이 원하는 것이고 신의 사업이고 과업이고 신의 논리로서는 이상할 게 없다는 정신무장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철저히 받은 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 선진국에서 앞선 문화를 이미 향유해왔던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융화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금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차별이 일상화되었고요. 다 여기다가 담치고 우리 최고급 전원주택 3층짜리 다 짓고 살고, 저기하고는 야 저기 거지 아파트하고는 말도 섞지 마. 애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에서 똑같이 당시 전 세계에 불었던 민족 자결주의 열풍 아래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이 깨어나 있던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엘리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영농 후계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알력이 생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곱게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이 결국은 이 강경파가 힘을 잡으면서 원래가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었다. 다 우리 성경 교리 경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원래 자기네 땅이라면서 새로운 국가를 당당히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던 작은 분쟁들은 아랍권 국가들 전부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이게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랍권 국가들 전부가 참여하게 되는 중동 전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여러 차례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전쟁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금 21세기가 와서도 무려 2023년이 되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기에 생기는데 해방기구죠. 피에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맞붙어 싸우지만 수차례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면서 주변국으로 거처로 옮겨다니면서 저항했고, 마치 제가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 와중에 나는 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심정적으로 이 사람들 심정이 더 이해가 간다 하는 건 각자 개인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치정부와 계속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쫓겨다니게 되고 주변국으로 마치 임시정부 독립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쌍하게 쫓겨다니면서 저항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안에서 자신들의 나라라고 우기기 시작한 이 영토 안에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겠죠.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60년 가까이 압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을 해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서양에서 어떤 이런 그 네오시오니즘의 어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2등 주민으로, 마치 일본이 예전 우리 조센징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가의 어떤 서양에서 나오는 만평들입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 2차 대전 때 여기 별딱지를 붙이고 나치한테 2등 시민 자리를 이렇게 억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한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그런 만평이죠. 또 하나의 만평을 보시죠. 예.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맨날 뭐 지금 데모하고 뭐 자기들도 이제 한 거 하겠죠? 원래 살던 데가 혈기왕성한 애들이 왜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인데 쟤네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2등 시민, 조센징 취급을 하냐 하니까 가끔 이제 혈기왕성하고 뭐 안 좋은 뭐 누가 맞았대더라, 누가 뭐 좀 못된 몹쓸 짓을 당했대더라 소문이 나면 젊은 애들이 피가 끓고 그 이제 가가지고 돌 던지고 뭐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강경 진압하게 되면서 결국 벌어진 일이 뭐냐? 각자 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나치가 당시 유대인들한테 했던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서양의 만평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도를 넘은 압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이권 해석에 따라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철저히 자신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단체의 테러로만 국제사회에서 규정될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유대인 세력하고 붙으려고 했지 이쪽이 뭐 제대로 뭐 시골에서 뭐 자기들끼리 대충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헤이그 특사라고 예전에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국제사회 가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잘못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힘이 당시에 더 크고 우리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기 이제 헤이그 특사 열사님들이 가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떻게든 그 현실을 알리려고 굉장히 뭐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도 있죠. 또한 이미 미국을 주축으로 세계 문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지원 아래 수십 년간 이러한 팔레스타인들의 노력은 지난 20세기에 오히려 미국하고 딱 붙어먹은 유대인 이런 자기들 서로가 윈윈하는 뭔가 이권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이런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반인류적 테러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인 것으로 자꾸 아까 말한 할리우드나 이런 걸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이런 과정을 다 알던 사람들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언론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미국이 장악한 그런 것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지금 뭐 반백이 넘지만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는 이스라엘은 정말 착한 사람,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뭐 그런 사람. 하지만 팔레스타인 척 못된 사람들은 정말 다 악당들. 얼굴에 탁 뭐 청 같은 거 끼고 맨날 사람 죽이고 폭탄 던지고 그래서 항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은 편으로 선한 편 지구 짱짱맨들이고 저는 그런 이미지 저도 몇십 년 동안 갖고 살았었습니다. 이런 암시적인 코드는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특히 많이 심어졌었는데요. 그 유명한 워셔스키 형제의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봐도 기계 문명에 꼭 쫓겨가지고 인류가 어떤 지하세계에서 자신들만의 그 본거지를 만들죠. 그 이름을 보면은 시온, 유대인의 시오니즘 그런 거하고 비슷한 명칭이 나옵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대인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민헨이라는 이 영화를 봐도 이 영화가 결국 뭐냐? 세계인의 어떤 신성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서 아무 죄가 없는 이스라엘 선수단이 무참하게 팔레스타인 테러 세력에 살해당하죠. 검은 9월단이 일으킨 최악의 참사를 토대로 만든 명작 영화로 지금 취급을 받죠. 앞뒤 사정을 모르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다들 정말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꼴통이고 악마들처럼 자꾸 이미지가 심어지게 됩니다. 20세기에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편을 처음부터 들어줬던 미국과 또 유럽 연맹의 뜻에 따라서 주로 모두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뭐 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 걔네들이 원래 그럴 애들이 아니야. 그럼 뭐 팔레스타인 걔네들도 뭐 그럴 만한 짓을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20세기 말로 갈수록 서방 여론이 점차 환기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만 해도 미국 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들의 인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행태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고지곳대로 전 세계에 공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다 알고 보면 자국의 이익과 또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이권을 따지는 사적인 기준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는 2차 대전 이후 독립했던 많은 나라들도 몇십 년 시간이 가면서 다 경험으로 점차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온당치 못한 팔레스타인 압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이거 가만 보니까 내가 쭉 여기 좀 알아보고 공부 좀 해봤는데 말이야. 어제 나무 위키 보고 니들 이건 아니지. 여기 지금 니네 미국하고 유럽 니네도 계속 여기 붙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른 채 하는데 지금 미얀마 사람들 그렇게 지금 죽어가도 아무 뭐 선진국들이 나서서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없죠. 예. 그래서 점점 세계의 여론들이 달라지면서 미국, 이스라엘,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되냐 이게 몇십 년째냐 하고 자꾸 항의하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 이제 지난 세월을 뭐 어느 정도 연식이 되는 분들도 돌이켜 보시면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모든 사회의 그런 내용도 항상 9시 뉴스도 그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착한 편인데 또 저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이 뭘 하는구나. 중동 전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스라엘하고 미국 착한 편하고 저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거. 이스라엘 승리하면 막 박수 쳐주고 역시 정의가 승리해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세기 말로 넘어오면서 어디 가서 소주 맥주 한잔 하면서 아유 알고 보니까 팔레스타인 걔네들도 불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왜 거기 가가지고 괜히 지네 땅도 아닌데 지네 땅이라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이 막 바뀌고 말도 바뀌었죠. 그것은 외부에서 이런 진실을 알려는 노력이 서방 세계에서 쭉 해서 우리나라로 스며들고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기류가 불면서 드디어 1988년에 우리 그때 호돌이 올림픽 하고 있을 때죠. 그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해방기구 이 피에로가 비로소 전 세계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치정부로 우리가 인정한다 하는 것처럼 피에로도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자치정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지역의 분쟁을 끝내자.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또 탄압을 해갖고 그런 것도 좀 바꾸고 전쟁 누가 이길 때까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냐. 되돌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에서 따로 사는 지역을 무슨 동 나가서 여기는 니네가 살고 여기는 니네 살고 다 자치적으로 하고 서로 인정해줘. 그리고 싸우지 말어.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93년에 맺어진 협정이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만큼이 다 지네 땅이야 우긴인데 이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끼리 좀 니들한테 맨날 방해 안 받고 편하게 살게 해줘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이 안에서 자신들만의 주권을 가지고 2등 시민으로서 간섭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만의 뭐 어떤 행정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간섭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자치지구를 이 안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서 협의안이 마련됩니다. 원래는 그런 좋은 의도였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사실상 기대와는 달리 여기서 작은 감옥에 오히려 한 곳에 몰아넣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체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주변을 다 둘러싼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안에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부 이스라엘하고 관련돼서 먹고 사는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작은 감옥에 갇힌 건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렇게 되죠. 자,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한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 행해진 각종 압제와 비인간적인 처치들 그리고 인권이나 국제법 따위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무어쩌라고 하면서 가장 강한 강대국들을 자기 친구로 두고서 그걸 무시해가지고 철저한 학살, 고문 행위들이 실제 몇십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예전 그 일본의 그 조센징들 관동 대지진이나 아니면 어디 강제 노역 가서 거기서 많이 막 학살하고 뭐하고 그런 일이 이때더라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가 계속 그 이후로 우리가 독립을 못하고 계속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것처럼. 근데 일본은 또 미국부터 해서 모든 유럽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굉장히 사이좋은 강대국이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감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일본인들의 그런 잘못된 박해 득하면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너 뭐 어떻게 뭐 네가 어제 화염병 던졌나 때리고 법에 뭐 제시된 인권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하는데도 누가 와서 그거를 지금 미얀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아무 선진국에 관심 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유대인 그 배우, 우리 원더우먼 배우였던 겔 가돗 이런 사람들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시진핑 만세하고 지금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와가지고 전부 시진핑이 최고고 중국이 전 세계 최고인데 왜 세계에 나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우리하고 뭐 시비를 걸지? 이상하게 느끼는 것처럼 겔 가돗도 그런 데서 자란 배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가만히 보면 하마스만 다 나쁜 놈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그 사람도 맨날 트위터 X 그런 데다가 막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동안 사실 굉장히 오랜 몇십 년 동안 이 안에서 학살도 일어났고요. 고문도 일어났고요. 인권국제법 완전히 싸그리 무시한 거리 완전히 여기서 자기들 맘대로 누가 하나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미국하고 당시 서방이 비호 아래 언론들에서도 밖으로 그런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고 진지하게 다뤄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끄고 지옥이 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20세기에. 그래서 실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 나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 자란 세대들은 출생 이후 날 때부터 여기서 나서 계속 예전에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처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항상 자유가 제한받고 2등 시민으로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여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구 전체 국제사회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나이가 30살, 40살, 50살, 60살 다 되는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뼈에 그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러죠?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온 가족, 친척이 맨날 그렇게 당하고 이유 없이 너 지금 누가 오늘 밤에 여기서 화염병 던지고 시위했냐 해서 끌고 갔다가 남산 고문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전 군부 독재처럼 그렇게 맨날 당하고 오는 사람. 그래서 뭐 맨날 손가락이 없고 팔 하나가 없고 거기 가면 아이들이 다리 하나가 없고 그런 애들 천진데 그런 걸 보면서 자라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원한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국제사회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이 유대교회였던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2등 시민들이 다시는 팔레스타인들이 다시는 자기들한테 감히 반항할 생각을 못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쥐잡듯이 아주 강경하게 굉장히 찍어 누르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그런 적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무장 시위대가 되든 아니면 돌을 던지는 어린아이,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든 간에 조금만 여기 어떤 압정의 항거에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나서는 모든 팔레스타인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아주 무자비하게 탱크와 총 아래 무차별로 실제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익 정파는 항상 팔레스타인들이 아예 어떤 반란을 일으킬 그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아주 정신을 죽여놓도록 항거에 씨앗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동안 20세기에 그들의 반란을 항시 조금만 니들이 뭔 반란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줘? 그럼 몇 배나 더, 몇 배로 우리가 보복을 한다. 더 크고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야만 이 평화가 유지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지역에서 작은 밀란, 데모, 항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행하는 군사적 보복을 실시해 왔습니다. 1987년에 이스라엘 압자에서 태어난 청소년층을 주축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서 제1차 인티피다라고 합니다. 봉기가 일어났던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군 군사 장비가 그 당시 실수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 트럭을 덮쳐가지고 무고한 노동자 여러 명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팔레스타인의 어린 소녀를 유대인 정착민들이 동물 쏴 죽이듯이 재미로 쏴 죽였는데 이것이 무죄 석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기가 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 봉기의 불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였던 가자지구와 지금의 서한지구에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익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거를 아주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들의 길을 죽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예전 3.1운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이나 탄압을 해가지고 청소년이고 뭐고 아이고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불거져서 국제사회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서가지고 나온 게 1993년에 나왔던 오슬로 협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모아서 자치지구를 만들어주자 하고 국제사회가 나선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19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사실 아주 쌍둥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서방에서 인티파다의 항쟁이 일어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지나바러 오는 이스라엘 탱크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이 찌그마한 얘 12살이나 됐겠어요? 10살이나 됐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너무 무자비한 계속 어떤 탄압을 하는 게 이제 서방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조사 들어가고 실제 진짜 그랬더라더라 하고 조사단에서 드러나면서 전 국제사회가 그 당시 공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생겼던 겁니다. 이게 그때 유명해진 사진인데요. 처음 탱크에 돌을 던진 어린 청소년 시위대들을 붙잡은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들의 팔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 어린 시위대가 당시에 수백 명이었습니다. 또 이 항쟁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이 수만 명이 부상당했고요. 1604여 명이 1603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중 17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273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불시에 항상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소집해가지고 폭행하거나 고문을 했고요. 가택수사 명목으로 집안에다가 최루탄 딱 던지고 팔레스타인 딱 들어가가지고 가택수사 나왔다면서 폭행하고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심한 비난을 20세기 말에 받았고요. 그때부터 막장 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리 그동안 할리우드나 이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당화하려고 전 세계 어떤 문화적으로 미디어적으로 많은 이렇게 홍보 자료들을 만들고 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가 야 이스라엘 개막장 놈들하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 기간에 이스라엘 역시도 피해가 있어갖고 시민과 군인 277명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 내 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들 여기도 같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 좀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서로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종파가 좀 다른 사람들 팔레스타인 이웃 사람들하고 아 이건 아니다 해서 항상 어떤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구호도 해주고 또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이슬람 종파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신의 뜻이 우리끼리 도우면서 잘 살고 서로 인정해주고 공존하라는 건데 지금 이슬람도 그러고 유대인도 그러고 서로가 강경파가 자리를 한쪽이 강경파 자리를 잡으면 다른 쪽도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죠. 보복을 해야 되니까 눈이 돌아가니까요.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온건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즉 이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 조센징들이라고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탄압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야 한다 하는 일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야, 보복한다고 일본 사람 다 찔러 죽이지 말아라. 저기도 우리 도와주고 착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 항쟁 기간에도 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친이스라엘 아랍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항쟁 기간 동안 각자의 그 광분했던 아주 눈이 돌아간 지역민들한테 너는 어떻게 저쪽 편을 그동안 들어줄 수가 있냐 하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공격당해서 그 온건파들 괜히 359명이 또 살해됩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인간들의 그 잘못된 심성으로 인해서 잠깐의 과오로 인해서 똑같은 일들이 시대적 배경과 인종과 환경만 바뀌고 똑같은 일이 쌍둥이처럼 역사적으로 매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관동 대학살 혹은 간토 대학살이라고 하죠.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에서 약 3, 4주에 걸친 혼란기 무렵에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마을의 자경단을 결성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원래부터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조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제노사이드를 벌인 사건이죠. 이 과정에서 조선인만 죽은 게 아니라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들도 살해를 당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서 사실 온건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론과 정권을 잡을 때에는 온건파가 또 정권을 잡고 여론을 지배하게 되면 일부는 또 화해 모드의 시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 친척,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형제들이 당한 이 모든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에 그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이미 받은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유야무야 여기서 화해를 하고 어떻게 다시 뭐 잘 살아보자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피해 보복을 해야만 하는데 그 동기가 희석될까봐 극렬파들이 더 나서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주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온건파가 잡았다가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극렬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고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또 언제는 말이 통하는 온건파가 정권을 잡았다가 서로 간에 또 알력이 심해지면 그때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야 얘네들은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얘네들이 믿는 교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완전 개또라이들하고 상또라이 취급을 받는 그게 바로 극렬 무장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지지를 받게 되는 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온건파 각 나라가 이게 아니지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예전에도 당하고 우리 누나가야 저놈들한테 다 강간당하고 찔러 죽이고 했는데 넌 지금 그거를 잊자고 에라이 하면서 난 안 되고 가면서 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이거 바라면서 사람들이 다 우우 몰려서 그때는 평소에는 또라이 취급받던 하마스가 영웅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양국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와서 드디어 이 이야기가 네타냐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꼴통 극렬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걔네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20세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 대한 압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와가지고 뜯어 말려야 될 정도였어요. 21세기 초에. 그래서 그 여파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자연스레 힘을 잃어가면서 굉장히 약해지던 세력인 하마스가 또다시 봐라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 꼴통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고 또 똑같은 피해 보복을 해주는 하마스가 차라리 또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다시 지지를 얻게 돼가지고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 정당이 다시 또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자폭 테러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그래도 중동 그쪽이 가깝고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는 또 자기들 같은 유태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쪽 역사나 이런 그 지나온 그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삼국시대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지역이 중동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어떤 역사가 쭉 있는가를 관심이 있거나 이쪽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아는 사람 말고는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 음모론도 아니고 서양에 이미 다 널리 퍼진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이 2023년도에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인터넷에 다 퍼진 세상은 하마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아이들이 죽는데도 지금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궁금해하면 자기가 잠깐 30분만 시간 들여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역사를 찾아가면서 쭉 대충 훑어봐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다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입교육만 받으면서 누가 앞에다가 세 줄 요약해서 갖다 주기 전까지는 귀찮아서 교차 검증을 안 하죠.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조만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뭔가 또 일이 지금 곧 오늘 내일 터지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세팅되었는가를 쭉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옛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팔레스타인들이 막 자폭 테러하고 그러죠. 아유 끔찍하죠. 우리는 그거는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슬람 광신도들이구나. 그렇죠? 내가 내 몸에 폭탄 들고 가서 어디 평화로운 그 카페에서 막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 그 서양 사람도 있는데 카페에 가서 알라 시녀 영원하라고 몸에 막 다이너마이트 빵 터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죽고 하는 거 보고 저런 악마 새끼들이 있나. 그리고 저렇게 만든 건 그 잘못된 이슬람 종교 과격파들, 아주 광신도들이구나.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이스라엘처럼 과격파 말고 온건파들도 있고 종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하마스 같은 이런 극렬 단체는 사실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지지만 받는, 니네는 너무 저기 꼴통이다 해서 환영받지 못하던 아주 지지 세력이 얼마 없는 그런 정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놈들이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뭐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키우기만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얘네들은 맨날 말도 안 되는 언론 독재, 말도 안 되는 압제, 특히 막 그 좀 더 막 교리가 원리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뭐 어겨도 막 다 막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아주 꼴통들이었어요. 그 종파 안에서도. 그런데 이번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이스라엘에서 작년 10월 7일 전쟁이 터질 때 이 하마스 이 무자비한 놈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건너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했는데도 그때 영상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자지 그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응원해주고 막 거리에 나와서 뛰쳐나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저 팔레스타인 놈들은 정말 이게 날 때부터 악한 악마인가 보다. 다들 그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죠.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처참한 장면을 보고 막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오로로로 막 하면서 막 환호해주고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2년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있던 그 당시 사건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2년 전이에요. 제 하마스 전쟁 터지기 전이죠. 여기 보면 소녀가 10살짜리 소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10살짜리 소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에서 뭐 하마스가 뭐 어쨌네 저쨌네 해가지고 그냥 공습을 예고 없이 때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도 다 죽고 가족도 죽고 자기 집이 몽땅 없어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여자애가 무슨 하마스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 꼬마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나고 태어나서 자란 아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서방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냐.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뭐 이번에 크게 당했는데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솔직히 군사력이나 모든 건 말도 안 되고 물자나 뭐 경제적인 면에서 감히 이스라엘에 뭐 어떻게 정면으로 붙을 수는 없고 대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자폭 테러를 할 거다. 자폭 테러 지원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지금 서방 기사에서 그대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한 무슨 막 이슬람 광신도들 일부가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자폭테러 지원자를 모집을 하면 그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로또 추첨하듯이 추첨해야 할 정도라고 지원자가 몰린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 몰린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과격한 꼴통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모두 피해 굶주린 광신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서방 기자들이 다 뭐 상 받은 기자들이 잠입 취재해서 다 밝힌 내용들입니다. 보면 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살면서 날 때부터 이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통치의 압제와 불공정을 겪고 아까 그 소녀처럼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당하고 폭격당하고 차별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색영장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경에 의해서 남자 형제가 끌려 나가서 맞아 죽고 여자들은 학대당하고 총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이 무너진
그가 알아낸 자폭 테러 지원자, 그리고 실제 자폭을 해가지고 삶을 마감한, 우리가 보면은 굉장한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당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27세 서구에서 고등학문을 배우고 온 27세 여성 변호인도 있었고요. 심지어 6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모든 대가족을 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이 모두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 중에 오직 홀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지원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무슨 기독교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회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땅 뭐 구약 성서에도 나오고 하니까 예전 또 헐리우드를 비롯한 어떤 미국 중심의 언론 미디어에서 20세기 내내 우리한테 주입되고 세뇌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굉장히 정의의 편으로 생각을 했지만 시오니즘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해왔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해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때로는 온건파 서로 잘 지내보자 하는 정권도 잡지만 계속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처럼 자기의 모든 삶이 내가 왜 나는 지구라는 땅에서 이 지옥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내가 하느님을 믿고 알라신을 믿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굳세게 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같이 펼쳐지지 하면서 자폭 테러에 지원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피해 역사가 여기가 반복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미 서구 세계나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다른 사회권은 이미 다 알려지고 많이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없었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여기서 지금 역대로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민간인들이 학살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작년 10월 달에 이 영상을 만들었던 원고를 사실 오늘 한 번 더 리바이벌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어디 끌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야, 이 빨갱이 새끼가 있네 하고. 예. 하지만 몇 달 지나고 요새 조금씩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조금씩은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고 얼마나 편협한 언론에 노출되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이제 많이 죽어가는 민간인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어떤 30분 1시간의 노력보다는 그냥 언론이 정해주는 내용, 그 내용들을 그대로 주입식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라도 그 내용을 더 많이 하는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여기다 대고 너희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지 하면서 아까 10살 아이가 하소연하는 것도 그러게 누가 하마스 그 땅에 태어나서 지원하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야. 그런 식으로 지금 묻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태도가 사실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저지를 때 그걸 뒤에서 지지해 주던 1000만 명의 독일인들이 했던 바로 그 태도입니다. 2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20세기에 이런 식으로 고난의 역사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이란 전쟁에서 네타냐후가 지난 2, 3년간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번 하마스 전쟁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보부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왜 일으켰는가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왔고 결국은 이것이 전쟁에 참전을 안 하겠다는 이란을 어떻게든 지금 끌어들이려는 지금 4월 10일 여기까지 이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